자, 우리는 지금까지 기존의 데스크탑용 홈페이지를 이런 도안을 근거해서 HTML 코딩과 CSS 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완성된 홈페이지를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응형 홈페이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홈페이지는 이미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트스트랩이 있고요. 그 외에도 수십 가지의 반응형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프레임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면 쉽게 반응형 홈페이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홈페이지, 우리가 만들어 봤던 이런 홈페이지를 갖고 직접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반응형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 HTML과 CSS에 대한 이해를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가까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응형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반응형이라는 것은 오늘날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데, 이런 다양한 모든 기기에서 만든 웹사이트가 잘 보이도록, 최적의 상태에 잘 보이도록 고안된 방법이 반응형 웹 디자인입니다. 기존 웹, 우리가 이미 만들어 봤던 이렇게 된 데스크탑용 홈페이지를 반응형으로 어떻게 코딩을 하면 되는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HTML 을 먼저 고쳐야 되는데, 헤드 안에 뷰 메타 태그를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코딩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데스크탑보다는 이 뷰포트가 제한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모바일을 배려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뷰포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이 화면을 뷰포트라고 그럽니다. 우리 PC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이 브라우저를 크기를 폭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있지만, 모바일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 뷰포트 메타 태그를 추가함으로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S에서 작업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플렉서블 레이아웃이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데스크탑 CSS 작업을 할 때 화면 폭을 1000픽셀로 고정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 1000픽셀로 고정을 하면 그 홈페이지가 모바일로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일단 가로 스크롤이 생길 것이고요. 예,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도 고정값으로 하는 것보다 상대점으로 하는 것이, 상대값으로 수치값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고정값에서 상대값으로 고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쿼리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데스크탑용 CSS와 그 다음에 태블릿용 CSS, 그 다음에 모바일용 CSS를 별도로 이렇게 기기마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미디어 퀄인데, 많은 종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종단점을 몇 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 사용할 화면폭, 그 다음에 태블릿에 사용할 화면폭, 이런 것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 제작하는 사람이, 디자인 하시는 분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미디어 쿼리를 적용하는 방법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SS를 갖고 하는데, 이 HTML 내에 링크 엘리먼트를 삽입을 할 때 이 미디어에 따라서 여러 개를 분리해서 작성을 해서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용 CSS, 그 다음에 태블릿용 CSS, 이런 식으로 해서 별개의 CSS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 미디어 쿼리에 맞게 삽입을 시키는 거죠. 반영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CSS 파일 내에서 미디어에 따라서 이렇게 CSS를 적용하는 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외부 파일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성능에 지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많이 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미디어 세 번째로 플렉서블 미디어라는 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지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디어의 파일에 대해서 그 고정값으로 해 놓으면 그거 역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화면 모드에 따라서 뷰포트에 따라서 그것이 잘 반응을 해서 그 최적의 상태로 보일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줍니다. 맥스 위스를 100%에 맞춰주고 하이트도 오토 이렇게 해주면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아이프레임은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에 그 홍보 동영상을 삽입한 가정하에 그 아이프레임이 삽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보면서 코딩을 더 추가하는 것을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응형 솔루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프레임워크가 이미 가장 많이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부트스트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매트리얼 UI, 퓨어, 스켈레톤, 그 다음에 뭐 몬티지, 이거 외에도 수십 가지의 반응형 솔루션이 있고요. 지금도 계속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해보면 지금 그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을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는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쉽게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우선 반응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데스크탑용을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반응형으로 고쳐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최근의 추세를 보면 모바일 우선 반응형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의 최적의 상태로 보이게 그 웹페이지를 코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이라든가 데스크탑용 페이지를 CSS 코딩을 추가해 가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쿼리를 추가를 할 때 이런 형태, 여기서 보면 모바일 우선인 경우에는 min with, 그 다음에 우리 데스크탑을 이제 태블릿과 모바일 용도로 이제 CSS 코딩을 바꿀 때는 max with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거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그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바뀌어가는 거, 요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미 만들었던 이것을 갖고 그 하나하나 그 반응형으로 코드를 수정해 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